예, 뭐 오늘도 조정의 분위기인데요.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코스피가 23포인트인데 0.97%, 코스닥은 1포인트 0.14%니까 예, 우리 초반의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그죠?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고민들은 또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번 시황이 궁금하지만 오늘 또 중요한 날 좋은 시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영목 이사님과 저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예, 간밤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성향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한 겁니다. 그러게요. 증시가 뭐 예측은 했지만 또 한 번 금리 정책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3월 FOMC가 이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3월 FOMC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도 네.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CPI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매파적인 발언이 과연 이제 시장 흔들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이제 CPI 그 이후에 이제 FOMC의 지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연준에서 미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좀 미리 이게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진정시킨다고나 할까요? 먼저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티머라우스 기자가 또 한 건 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거 좀 시장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FOMC 전에 파월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얘기를 미리 좀 한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있을 CPI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매달 CPI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난달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시장에 이제 컨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얼만큼 높게 나오면 몇 프로 빠지고 뭐 그런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친절하게 나오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이너스 지수가 시작됐던 게 그냥 다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뭐냐면 악재는 둔감하다. 그러니까 그 악재라는 것이 아주 매크로한 전체 글로벌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대형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악재는 둔감하고 약간 호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면 상단을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주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려면 결론적으로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 다음 주 CPI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오히려 다음 주 CPI 지금 물론 이제 뭐 여러 기관들이 또 CPI 예상치들 지금 좀 예상치 슬슬 나오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은 좀 시장 분위기보다는 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1월달, 2월달 작년 말부터는 이 CPI 추정치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수는 단단했는데 1월에는 뭐 항목 변경 이런 노이즈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월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시장 분위기가 또 다음 CPI나 또 FOMC 때까지는 좀 좋은 시장 분위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간밤 발언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또 여러모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3월 14일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매크로나 시황보다는 전략 쪽에 섹터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런 관점에서요. 작년에도 이제 올해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섹터 우리가 주목해 보자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뭐 2개월 3월 아닙니까? 그 상반기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한번 봐주시고 또 이걸 이어서 다음 바통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디일까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올해는 경기 침체를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모든 그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도 다 아는 상황이고. 언제 이제 이게 도느냐, 이제 언제 이 시장에 진짜 바닥에 나오느냐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침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강한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는 지금도 여전히 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신고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로봇이나 AI 같은 종목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런 지금 성장 섹터
지금 2월, 3월까지 이끌어왔던 이런 성장 섹터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변곡점이라기보다도 한 3월 이후의 변곡점은 실적이죠. 아예 이제 로봇이나 AI처럼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건 어떤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아마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1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오거나 이상 나오면 역시 이제 열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0% 이상 올랐는데, 사실 그 중에 10%, 그 중에 20% 중에 반은 2차 전지 설명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근데 지금 계속 그 반도체 쪽, IT 쪽 너무 죽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쪽을 계속 지금 봐야 된다. 제가 이제 공부는 지금 미리 다 해놓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정말 하반기에 시장 경기 침체가 해소되고 여러 가지 좀 그 시장에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이래 수급이 이런 반도체나 IT 쪽으로 이제 비어 있는 수급이 있대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약간 뭐 이거 이렇게 비유드리면 그 이런 비교가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5년도 최근 시장 보면 15년도 때 시장 2015년대 때 시장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네. 시장이 굉장히 닫혀 있었고요. 예. 그때 당시 한미약품이 글로벌 라이센스를 막 몇 조, 5조 규모, 뭐 7조 규모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 상반기부터 한 6월, 7월까지 엄청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이제 빅사이클이 오면서 그 빅사이클을 2년 동안 끌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IT 반도체 쪽 엄청 좋았죠. 2년 동안 계속 좋았고, 물론 뭐 올해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때의 유사한 흐름. 왜냐면은 반도체는 지금 아시겠지만 재고 소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어떤 이 큰 시장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정말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반도체랑 IT 쪽도 물론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면은 너무 가는 쪽만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쪽만 보면서 소외받는다 이렇게 네.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는데 반대로는 한쪽으로는 지금 죽어있는 섹터,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들을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하반기 장까지도 좀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황에 이어서 이제 업종 섹터를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럼 기업으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종목도 있고요. 지금 또 좀 봐야 될 기업들 오늘 몇 개 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네. 일단 뭐 새로운 종목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기존에 있던 거를 재활용해도 아니면 리마인드해도 되게 좋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로 이제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한 중소형주보다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정말 종목들이 없다면 그런 것도 제가 탐방 다녔던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어떻게 됐건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압축돼 있고 되게 그 차별화가 심한 장세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차별성에서 좀 하반기까지 쭉 좋을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삼성전기 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뭐 삼성전기 뭐 어차피 하반기 경기 좋아지고 MLCC 업황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드렸지만,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이 판매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MLCC 관련된 이런 종목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 단순히 MLCC의 본업 자체가 좋아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MLCC의 고효율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MLCC가 한 5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난다. 그리고 거기 단가가 올라간다. 그런 컨셉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보면 2차 전지들이 이렇게 지금 시세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업 자체도 일반적인 본업 자체, 경기의 흐름을 타는 본업 자체, 전기전자에 들어가는 MLCC 자체도 이제 수요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고, 2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제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을 때는 참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성장도 되고 새로운 사업의 성장도 있기 때문에 본업도 좋아지고 성장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좀 뭐 이게 좀 무겁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삼화 콘덴서도 좋죠. 왜냐하면 LG향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항상 보면 저 두 종목을 같이 보는데 삼화 콘덴서가 좀 더 이제 항상 탄력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MLCC 관련돼서는 삼성전기 삼화 콘덴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같은 장에서 삼성전기 같은 그 캐파도 무거운 기업도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에코프로 비행 예. 같은 경우 20주짜리가 하루에 18%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만큼 수급만 몰리게 되면 그죠?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대형주지만 또 탄력 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목해 보겠고요. 또 다음은요. 뭐 LG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뻔한 종목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네. 삼성전기와 LG전자 본업이 일단 침체에서 좀 바닥은 나왔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업황을 타는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 이것도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종목이지만 이 삼성전기와 LG전자는 주가를 더 땡겨 올릴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LG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차량 전장에 본격적인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 됐지 않습니까? 네. 또 과거의 기억을 아주 뒤로 되살려 보면 우리가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분사하지 않고 같은 LG화학에 있었을 때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배터리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언제 돈 버냐 이런 식이었는데 LG엔솔이 흑자 전환되는 구간부터 시장의 시각이 완전 틀려졌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흑자 전환 됐을 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라 흑자 전환된 이후에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학이 아니라 이건 2차 전지로 봐야 된다, 성장주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LG 화학 주식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지금 LG전자 그게 전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전장이 좋아질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다시 이것도 전기차 쪽과 연관시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그럼 그거에 반전.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좋아지는데 그럼 관련된 섹터나 업종은 지금 주가가 왜 이래? 네. 안 가는 저는 사실은 그러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차 전지가 땡겨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기와 LG전자처럼 그 하단에서 기초 소재를 넣는 회사와 전장을 당연히 만드는 이런 LG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소재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을 뭐 폐배터리 쪽이라든지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전장과 MLCC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시장에 순환매가 온다고 하면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이런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이런 큰 시세를 못 누린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은 당연히 그 후발 종목으로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을 보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LG전자는 상반기가 당연히 이제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전제품 타격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물류 비용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기타적인 그런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가격 방어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분 상반기는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본업이 돌고 차량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반영돼서 미리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LG전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전기도 가격을 말씀 안 드려.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15만 원 수준이고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네, 18만 원 목표가를 아까 주셨는데 제가 빼먹었고요. LG전자는 오늘 조금 표현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어제 종목을 픽업해 놓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4% 가량 오르는데요. 그전에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뭐 오늘 하루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14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어요. LG전자. 네. 또 다음 종목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때 너무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 사지 말자. 너무 변동성 심하니까. 그건 이제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건데 늦게나마 하실 분들은 제가 동박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SKC 말씀드렸고요. SKC 뭐 지금 차트가 아니라 이거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SKC를 통해서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동박 글로벌 지금 1위 회사고요. 그럼 양극재 쪽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 쪽 굉장히 좋긴 한데 동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을 봤을 때는 동박 비중이 일단 SKC 부분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동박 고객사가 LG엔솔, SK에 지금 들어가 있고 SDI 지금 뭐 골고루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야기 봤을 때는 동박 업체 탑5에
SK 넥실리스가 지금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갔어? 근데 1분기 실적이 좀 약간 지금까지는 예상치가 안 좋게 지금 좀 나오면서 이게 예측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역시나 결론적으로는 SKC가 내재하고 있는 소재 부분, 동박뿐만이 아니라 뭐 음극재까지도 같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양극재 업체들과 셀업체들이 굉장히 글로벌 대형 계약들을 지금 따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동박 1위 업체인 SKC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따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뒤늦게나마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SKC 역시도 지금 조정 구간에서 뭐 적극적으로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잡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동박이 그렇게 시장에 뜨거운 2차전지 섹터가 아닌데 동박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동박들도 다시 좀 지금 관심을 받고요.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 기업이 더 있네요. 한 종목이요? 예, 같은 동박업체입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말씀드렸고 이제 롯데케미칼에 인수가 되고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뭐 증설이라든지 아마 이 업을 이제 제대로 된 이 동박 증설 같은 거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일진머티리얼즈가 이게 지지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양극재 업체나 셀업체들의 증설을 이 동박업체들도 증설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기존의 일진그룹에서 그만큼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롯데그룹으로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되면서 이 시장을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단기적이라보다도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말레이시아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이 동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비가 전기다. 근데 말레이시아 공장은 반값의 전기료와 그리고 인건비도 5분의 1에서 6분의 1 그리고 물류비도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SKC나 일진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주가가 눌려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성장이 어렵다고 이제 베팅을 한 이제 기관 쪽에서 공매도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보면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보면은 공매도 환매를 위한 쇼커버링도 굉장히 수급에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진머티리얼즈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본업단에서 성장이 올해부터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발주라든지 아니면 증설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롯데그룹에서 아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진머티리얼즈 역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정 구간에서 여전히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진머티리얼스 얘기할 때 롯데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롯데머티리얼스 정도로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때 이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로 바꾸기로 지금 했어요. 에너지를 그 의미가 있죠, 그죠?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맞습니다. 에너지 2차 전지로 가겠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3월 14일 날 사명 변경에서 임시주총안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진머티리얼스로 조만간 찾으면 안 되고 롯데 에너지머티리얼스로 사명 변경하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신영복 이사님과 오늘도 산업 또 종목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밸류를 검색하셔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